자, 유가증권의 분류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의 계정 분류 방법을 요약한 표이다. 다음 중 아래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돼 있어요. 자, 이게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이제 판단, 뭘 판단할 때 yes or no. 자, 유가증권이 채무증권 and 만기 보유 의도 and 만기 보유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yes 다 만족을 해버린다. 그럼 뭡니까? 당연히 만기 보유 증권이죠. 자, 따라서 C는 이제 만기 보유 증권 됐고, 그다음 거기서 no 하면은 그러면 단기 매매 차익 목적 and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냐 했을 때 yes한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 됐죠? 따라서 A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 B는 뭡니까?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설에는 다시 한번 유가증권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쫙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유가증권 평가 손익의 단기 손익 여부다 이 얘기인데 참 엄청나게도 나오네요. 자,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의 대화이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강 사장과 최 사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그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손익이죠. 이익입니다. 요걸 잡게 되면은 단기 손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다.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잡게 되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진 놈이 좀 유리하겠죠. 그 얘기를 둘이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강 사장,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큰일이야. 제가 세무사 일을 꽤 하고 있지만은 세무사 일을 모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경기가 좋다고 얘기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맨날 경기가 안 좋대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장사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있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맨날 지금 현재 다 경기가 안 좋대요. 항상.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좋은 겁니다. 이게. 왜들 그렇게 경기가 나쁘다. 이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는지 잘들 사시면서. 최 사장, 그러게 말이야. 올해 우리 회사는 또 적자가 날 것 같아 걱정이야. 자네 회사는 어떤가? 강 사장, 우리 회사도 올해 적자가 날 뻔했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몇 달 전에 매입한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다행히 적자를 면할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그 매입한 지분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잡으면서 적자를 면할 것 같다. 단기 손익이기 때문에. 최 사장, 그게 무슨 소린가?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올라서 적자를 면하다니.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매입한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 재무팀장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던데 최 사장은 뭘 구입한 겁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는데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강 사장, 그거 말인가? 강 사장은 좀 이제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매입한 지분증권이 기업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되어 평가 이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네. 자네 회사는 아마 매입한 지분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됐죠? 자, 됐습니다. 기업의 단기 매매 증권, 니은의 매도 가능 증권. 그다음 기말 대손 충당금과 순 매출 채권.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과 순 매출 채권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먼저
자, 먼저 언급해야 될 거는 바로 대손 추산액. 자, 이게 뭐랑 같다? 기말 대손 충당금과 같다 그랬죠? 기말 대충, 대손 충당금. 그 다음 순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에서 기말 매출 채권, 기말 대충을 빼면 되겠죠? 기말 대충, 기말 대손 충당금 됐습니다. 자, 자료 보면은 자, 매출 채권에서는 뭐 볼게 기말 금액이죠. 기말 30만 원, 기말 매출 채권이 30만 원이다. 그다음 기억에 기말 현재 대손 추산액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 채권 잔액이 5%래요. 아하, 요거네요. 요거. 기말 매출 채권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곱하기 5%. 요게 15,000원. 이게 뭡니까? 대손 추산액입니다. 결국 대손 추산액은 기말 대손 충당금 15,000원과 같다. 다 나왔죠? 그 다음 기말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00원이다. 이건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문제 필요하지 않죠. 이건 나와 있잖아요. 얼마? 30만 원. 이꼴 28만 5천 원. 자, 답이 나왔습니다.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즉 대손 추산액과 일치합니다. 15,000원이 되겠고, 순매출 채권은 기말 매출 채권 30만 원에서 기말 대손 충당금 15,000원 빼면은 28만 5천 원. 자, 그 얘기가 해설의 고속철 풀이법, 그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대손 추산액과 동일하다.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냥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 참고로 넣어놨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말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정을 15,000원을 해야 되겠죠. 얼마 부족합니까? 9,000원 남아있기 때문에 6,000원 부족하기 때문에 6,000원만큼 추가 설정이 들어갑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00원, 그 다음 차변에 대손 상각비 6,000원.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만 하라고 제가 넣은 거고. 자,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과 회수 가능성. 또 신문기사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기사에서 밑줄친 회계적 사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혹시라도 이 신문기사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수험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읽어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여기 주배임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김모 씨가 있어요. 김모 씨가. 이 나쁜 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뇌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뇌물 회사가 있어요. 자, 이 주 뇌물이 어떤 일정한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입니다. 가짜의 은행 지급보증서예요. 은행 지급보증서. 자, 은행 지급보증서라는 건 주 뇌물이 어떤 채무가 있을 경우에 그 채무를 은행이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겁니다. 은행이 대신 갚아주겠다. 그걸 보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좀 빵빵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은행 지급보증서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김모 씨가 얘한테 이제 500억 상당의 매출을 합니다. 매출을. 500억.
그러면 이제 이 500억을 매출을 하게 되면은 얘한테 이 500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붓이라는 회사다 하게 되면은 매출만 상품 500억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얘가 배째라 하고 나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뭔가 담보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가 될 만한 게 바로 은행 지급 보증서예요. 근데 요거는 얘가 어떤 위조한 거예요. 위조. 가짜예요, 가짜. 근데 이 가짜라는 사실을 얘가 알고 있어요, 김모 씨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가 주 뇌물에 상품 500억을 매출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이 발생된 거고, 500억. 얘 입장에서는 이제 매입 채무가 발생된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 뇌물의 매입 채무 500억,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인정되려면은 이게 진짜여야 돼요, 진짜. 그래야만 매입 채무 받을 돈이 얘한테 500억이 있는데 못 받더라도 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어. 그럼 은행이 지급해 줄 거야. 이런 건데, 이놈이 지금 주 배임의 김모 씨가 500억을 얘한테 하면서 이게 가짜 은행 지급 보증서라는 걸 알면서도 매출을 했어요. 그럼 뭔가 응당에 뭘 받았겠죠. 그 뇌물을 받았어요, 얘가 여기서. 뇌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가짜인 거 알면서도 얘한테 뇌물 받고 얘한테 상품 500억을 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얘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이 발생됐고 얘는 이제 빚이 생겼죠, 매입 채무. 근데 이건 가짜고 검찰이 이걸 이제 적발한 거예요, 검찰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기사에서 밑줄친 회계적 사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서울지검 형사 X부는 29일 가짜 은행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500억 원대의 회사 제품을 주 뇌물에 공급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주 배임의 김모 씨를 엄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주 뇌물이 받은 이 은행 지급 보증서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500억 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주 배임의 회사 제품을 뇌물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모두 2억 6천만 원을 받은, 뇌물 받은 거죠. 2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 보증서란 매입 채무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것이다. 제품을 판매한 주 배임의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서가 있다면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겠죠? 얘한테 못 받아도 은행이 줄 거니까 이 매출 채권은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그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얘와 김모 씨만 아는 거예요. 회사는 모르고 있고, 이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뇌물 처먹었다. 그러나 그 지급 보증서는 가짜였으며 상대방인 주 뇌물은 500억 원의 매입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난리가 났죠. 500억 못 받게 생겼어요. 그리고 은행도 지급 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가짜니까. 따라서 주 배임의 재무제표상 주 뇌물에 매출한 제품에 대해 발생한 매출 채권 중 상당한 금액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전망된다. 당연한 얘기죠. 못 받을 것이 회수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아마 상당량이 설정될 것이다. 대손 충당금. 상당한 금액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수험생들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드렸고, 그 다음 1번 주 배임의 제표상 대손 상각비는 비용 계정에 동금액이 반영될 것이다. 당연하죠. 예.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2번 주 배임이 주 뇌물에 매출한 제품에 대한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설정될 대손 충당금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당연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다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은 작아질 것이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 아주 낮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설정될 대손 충당금은 커질 거고. 됐죠? 그 다음 3번. 설정된 대손 충당금만큼 주 배임의 자산 총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 있잖아, 지금. 기말 대손 충당금, 순매출 채권에서 요거. 이게 이제 커지면은 자산이 작아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4번이 이게 틀렸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면 주 뇌물은 설정된 금액만큼 매입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므로 매입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말 만들어낸 거죠. 자, 매출 채권을 계상한 주 배임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매입 채무가 사라집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는 채권자 매출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로 끝나는 거고, 매입 채무는 여전히 있는 거죠. 얘와 얘는 회계 처리가 별도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대손 충당금 설정했다고 해가지고 매입 채무가 사라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런 얘기죠. 자,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은 당연히 틀렸다. 자, 그 다음 미착 상품의 회계 처리 시점.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은 2000X1년 12월 29일에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이나 2000X1년 12월 30일 결산일 시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자, 이로 인하여 2000X1년 말 주 3일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단서가 중요하죠. 단, 주 3일은 재고자산을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했대요. 그렇다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도착해야 내 거죠. 그런데 운송 중에 있죠. 도착 안 했죠. 내 게 아닙니다. 회계 처리 안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했죠.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뭐다? 적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했다. 따라서 4번 자산 부채에 영향 없음. 요게 답이에요. 참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 다음 미착 상품을 반영한 기말 재고의 집계. 문제는 이렇게 내야죠. 솔직히 이렇게. 이 문제처럼. 주 3일의 회계 기간 말 재고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돼 있어요. 자, 일단 기억에 기말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있습니다. 자, 집계 들어가죠. 자, 창고에 있는 거 집계 150개 1,000원짜리 1,000원 들어가면 15만 원 집계 들어가고, 이제 플러스 살 거 이제 봐야겠죠. 다음 니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하여 운송 중인 재고자산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운송 중이에요. 그러면 선적되는 순간 내 겁니다. 그죠?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60개 곱하기 800원 48,000. 자, 됐고. 그 다음 디귿.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하여 운송 중인 재고자산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도착해야 내 건데 도착 안 했죠? 내 거 아닙니다. 제끼고 리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번엔 구입한 게 아니라 판매를 했습니다. 운송 중인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선적되는 순간 내 게 아니죠. 상대방 구매자 겁니다. 따라서 내 게 아닙니다. 제끼고. 그다음 미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어요. 그래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러면 도착해야 상대방께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50개 곱하기 500원 25,00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계가 끝났습니다. 집계해주면 22만 3,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됐습니다. 그
그 다음 재고자산 취득 원가. 자, 다음은 주 3일에 2000X 1년 중 상품 매입과 관련된 내역이다. 상품의 취득 원가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당연히 총 외상 매입액 2000 들어가겠죠? 당연히 2000에다가 자, 플러스 수입 시 세건에 납부한 관세, 수입 관세, 매입 부대 비용 들어갑니다. 200. 그 다음 상품 매입 이후 판매까지의 보관료입니다. 상품 매입이 이제 끝났어요. 매입 이후에 얘기는 뭡니까? 비용 처리죠. 판관비 제끼고. 그 다음 상품 매입 시에 지불한 운임 및 보험료, 매입 부대 비용 역시 30만 원. 자, 됐죠. 집계 끝났습니다. 230. 2230. 삼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기말재고 실사 누락의 영향. 자, 주 3일은 상품 2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말 재고 실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이 누락되었다. 주 3일이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재고자산 수량을 확정한다면 이와 같은 오류가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분석이 요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이 있겠죠. 마이너스 기말 재고 하면은 매출 원가. 자, 이 상태에서 상품 2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나 기말 재고 실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이 누락됐다 했죠. 기말 여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과소계상이 되겠죠. 과소계상. 그 다음 빼는 게 작아지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커지죠. 얘는 과대계상이 돼요. 자, 이 여파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과대계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순이익. 이익은 과소, 작아진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요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답은 1번 당기 순이익이 2만 원 과소계상된다. 요거에 되겠고, 우리 3번의 매출 원가가 2만 원 과소계상된다가 아니라 과대. 4번의 기말재고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인식후 지속적 시가 하락입니다. 주 3일에 2000X 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며 결산 전 장부상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 있네요. 금액이 70만 원이었다. 자, 5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충당금이 70만 원 잡혀 있고 기말재고가 43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으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순실현 가능 가치가 350만 원으로 추정되었을 때 결산 수정분계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NRV라고 하는데 Net Realizable Value 이렇게 말하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 시가입니다. 시가가 350으로 떨어졌다. 430짜리가 350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야. 우리 평가 손실 회계처리 있었죠? 그 회계처리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평가 손실. 자, 매출 원가죠, 요거는. 매출 원가. 430에서 350 빼면은 얼마입니까? 80만 원입니까? 80만 원 맞죠? 80만 원. 회계처리. 그 다음에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80만 원. 자, 이러한 회계처리가 나오겠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재무제표에는 총 취득원가 500이 있었는데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가요?
충당금 80, 70, 150이죠? 150. 빼면은 net realizable value 순실현 가능 가치 350으로 재고자산이 딱 맞춰진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해봅니다. 자, 재고자산은 430에서 350으로 감소하죠. 왜? 충당금, 재고자산 차감 계정인데 얘가 증가하는 바람에 재고자산이 감소한다. 재고자산 80만 원 감소. 그 다음 평가손실이라는 매출원가 비용이 잡힙니다. 이 비용이 잡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순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다운되죠? 순이익이. 자, 순이익이 80만 원 감소된다. 자, 순이익이 80만 원 감소되면 이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죠? 이익잉여금 80만 원 감소.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답은 1번. 재무상태표에 자산 감소, 즉 재고자산 감소. 그 다음 이익잉여금 여기 있죠? 이익잉여금 감소.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순이익이 감소되고. 답이 1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재고자산 주석정보의 분석. 다음 중 주 3일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해서 10번 재고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죠. 자, 평가 전 금액이라는 건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다 합쳐서 530. 이게 이제 취득 원가고, 거기에 이제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차감 계정, 충당금, 차감하고 나니까 이제 장부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장부 금액 합계 482만 원. 이게 바로 총 장부 금액. 됐죠? 자, 요런 상태. 1번. 주 3일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재고자산 순액, 총 장부 금액은 봤죠? 482만 원. 맞는 말. 그다음 2번. 주 3일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등으로 보유한, 즉 저장품이죠. 재고자산의 금액은 우리 저장품 얼마입니까? 평가전 금액 그대로 15만 원 돼 있죠? 15만 원이다. 맞는 말이다. 3번. 주 3일이 보고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한 모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아까 평가 전 금액 합계 530만 원. 맞는 말이고. 4번. 주 3일이 보고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차기 이후에 회복되더라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환입될 수 없다. 자, 재고자산, 이 환입에 대한 얘기, 구체적 회계 처리는 우리 수준을 넘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환입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없다. 이게 틀렸어요. 환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설에. 순실현 가능 가치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후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재고자산 금액을 증가시키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으로 인식한다. 회계 처리 자체는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잡고 환입을 잡으면 돼요. 다만 이 환입은 매출 원가 차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 모르셔도 된다. 말씀드렸죠. 환입이 있다. 이런 얘기.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